안녕하세요, 청소부입니다. 잔잔바리들, 잔잔하죠? 네, 잔바리들. 이, 좀, 사고 체계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제 이제 재판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 판사님은 정말 이진관 판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이진관 판사님 같은 분을 만나면은 벌벌 떨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민사소송인데, 어, 피고인이 안 나오고 피고인의 의무 출석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피고인이 안 나오고 변호사가 나왔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도시에서 변호사를 한번 이렇게 수임을 하려면 고용을 하려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선. 그냥 그냥 시군 이런 데는 최소 금액이 330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제가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한 게 뭐 이자까지 합치면 한 25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잔잔바리는 대략 500만 원 정도 되는 변호사를 고용을 했어요. 그 도대체 500만 원이면 한 달 월급 정도 되잖아요. 보통 보통 한 달 월급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들여서 어차피 질 거 뻔한데 저번에도 졌으니까 그 전에도 벌금을 냈고 그 다음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했고 근데 이번에도 질 게 뻔한데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 이건 무슨 생각일까? 저는 그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김길수가 억지로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판결한 판사님도 똑같은 이정환 판사님 같은 분이고 이번에도 그분이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과연 판결을 어떻게 할까? 아, 뻔한 거 아닙니까? 어? 그대로 또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변호사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 거의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괘씸죄가 추가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괘씸하죠. 왜냐면은 틀림없이 두 번에 걸쳐서 유죄를 인정을 해라, 반성해라. 근데 저는 어, 이제 그 판사님께서 합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네 그래요. 저는 합의하겠습니다. 변호사하고 상담을 할 때 합의하겠다고 했어요. 조건은 뭐냐? 반성이죠, 반성. 합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요만큼 어떻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그러면 저는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만고의 진리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 죄를 반성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면 용서해 주는 게 답이겠지요. 근데 이것은 이 그 미친 뭐 아주 정신이 고장난 이 사람은 아,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나는 이미 용서했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반성을 해야지 용서를 해주지. 반성을 해야지. 근데 왜 반성을 안 하지? 한 달 월급이 뭐 이제 이번 거까지 하면 두 달 월급이 날아가서 가정 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월급쟁이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뻔하고
그 들어오는 돈으로 또 한 달을 살아내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그 투명한 지갑을 가진 월급쟁이들의 어떤 삶인데, 그걸 갖다가 포기를 한다? 그걸 갖다가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한다? 다 죄가 입증이 됐는데도, 어? 죄가 입증이 됐는데도 무죄를 주장한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저는 도대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최 이해가 안 갑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빨리 사과하고, 어, 시간이 중요하죠. 시간도 중요하고 진실성도 진정성도 중요하고, 어, 빨리 사과하고 빨리 끝내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 아닌가요? 끝까지 질질질질질 끌면서 나는 죄가 없다, 저놈이 잘못된 놈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청소부 채널을 시작한 걸 이유를 항상 말씀을 다시 한 번씩 저 스스로한테도 각인을 시키는데, 정치 비판보다는 인간 쓰레기들 청소하는 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정치권에는 인간 쓰레기가 더 많더라. 예. 장동혁이나 막 그 뭐 이런 애들, 박성재나 이런 애들 보면은 와, 세상에 이런 기회주의자, 이런 쓰레기. 야, 이는 물론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악플 쓰는, 명의 도용까지 해서 악플 쓰는 그런 놈들도 있죠. 이번에 당에서 그 제명된 한동훈 같은 이런 애들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악플러랑 별 다른 차이가 없어요. 예. 익명성 뒤에 숨어서 명의까지 도용을 해가지고 악플을 쓰고 악의적인 내용들을 퍼나르고,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악플러나 다름없습니다. 예. 정치인, 악플러, 이 얘네들 쓰레기, 저한테 쓰레기 취급받는 애들은 다 똑같은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예. 관종에다가 자기가 드러나는 걸 꺼려하고, 어떤 놈은 관종이고 막 심각한 그 쓰레기 같은 말을 뱉어낼 때는 익명성 뒤에 숨고, 뭐 이런 종자들, 이런 종자들이 제가 이번에 민사소송을 걸어놓은 여자입니다. 예, 이게 3월 8일 날 아마 판사님도 그냥 이건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합의 보시라, 어차피 진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게 참, 아무튼 이중환 판사님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그런 성향의 분을 만나서 저는 참 좋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법률구조공단 참 좋은 일 하던 단체예요. 네, 회사예요. 정말 저한테는 정말 성심성의껏 저를 도와주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법률구조공단 화이팅!